네, 여러분 마지막 시간 저 616페이지 91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916번. 자, 경직법상 경찰관의 무기 사용. 자, 1번에 경찰관은 맨 끝에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경직법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니까요. 기본형은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장구, 분무, 각각 경찰 장비, 경찰 장구, 분사기 조리탄, 무기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 자, 917번 10주의사 무기의 사용. 자, 2번에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 긴급필환에 해당할 때 경찰관은 무기 사용은 가능하나 유예를 줄 수는 없다. 이게 뭐냐면 무기 사용은 그냥 무기 사용 요건이 있고 유예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 사용 요건이 별도로 있죠. 그래서 아까 장, 구, 분, 무죠. 그래서 이 장은 이제 장비니까 그냥 통칭이니까 따로 이제 빠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경찰 장구, 분사기 최루탄, 무기가 있죠. 이 각각 사용 요건이 채생공, 그다음에 채생, 다시 채생공이에요. 자, 그런데 무기의 사용 요건은 유예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 사용 요건하고 유예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 요건하고 또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채생공은 유예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 요건이고 유예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 사용 요건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별도의 요건이 정령, 간첩, 333입니다. 그래서 이 정령, 간첩, 333이 정당방위 긴급피난, 영장을 집행하는데 영장 집행할 때 항거 제지, 그 다음에 간첩, 대간첩 작전에서 항복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 그 다음에 이제 333입니다. 이 333이 장기 3년 이상 중범죄자가 항거 도주할 때, 장기 3년 이상 중범죄자, 거기에 이제 중범죄자라고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장기 3년 이상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항거 도주하려고 할 때, 자, 그 다음에 제3자가 그 중범죄자를 도주시키려고 항거할 때, 제3자가 그 중범죄자를 도주시키려고 항거할 때, 자, 어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이 그 위험한 물건을, 위험한 물건 소지한 사람이 그 버리라는 명령, 투기 명령을 3회 이상 함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항거할 때, 그래서 333입니다. 장기 3년 이상 제3자가 그 다음에 3번 이상 투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거할 때, 그래서 정령, 간첩 333이 유예 수반 무기 사용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 지금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령, 간첩 333의 그래서 유예를 줄 수는 없다가 아니라 유예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 사용의 요건에 해당하고요. 자, 3번에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령, 간첩 333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유예 수반 무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압수수색 영장은 여기서 말하는 영장이 아니야? 영장입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만 따로 분리해서 서술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전부 다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집행할 때 항거할 때,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항거할 때, 그때 유예 수반 무기 사용의 요건이 됩니다. 자, 4번에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이 아니라 장기 3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 경찰 장구 사용 요건에서도 똑같이 장기 3년 이상이 나오고 또 유예 수반 무기 사용에서도 또 장기 3년 이상, 똑같이 장기 3년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장구 분무에서는 무조건 장기 3년 이상만 나와요. 그 몇 년 이상 기준이 다 장기 3년 이상만 나옵니다. 경찰 장구에서도 한번 장기 3년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무기에서 유예 수반 무기 사용에서 중범죄자 따질 때 장기 3년 이상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1년 이상이 아니라 장기 3년 이상. 자, 918번 10주의사 무기 사용. 자, 4번에 무기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유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경찰봉, 최루탄, 벌써 이상한 거 다 섞어놨죠. 그래서 경찰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경찰 장구가 기본적으로 경직법에서는 수포봉방이에요. 수포봉방, 수갑, 포승, 경찰봉, 경찰방패, 이것이 경직법에서의 경찰 장구고, 유해성 전장비 규정으로 가면
수포 봉방에다가 이제 확장형이 나와. 전자방패 이런 확장형이 나오고 플러스 전자충격기. 전자충격기가 경찰장구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포 봉방 경찰 장구고요. 이제 무기에다가 엮어놔서 틀렸고, 그다음에 최루탄은 당연히 분사기 최루탄이고, 분사기 등에 들어가는 것이 최루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무기에다 엮어놔서 틀렸고요. 919번 넘어가고 920번. 자, 경직법상 경찰관의 무기 사용 시 상대방에게 유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경우. 그게 뭐야? 채생공이지. 유해를 주는 것이 정령 간첩 333이고 유해를 주지 않는 무기 사용은 지금 무기 사용이니까 무기 사용에서 유해를 주지 않는 무기 사용은 그냥 채생공입니다. 그래서 채생공 차에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채생의 생. 자, 921번 경직법 그다음에 유해사용 경찰 장비 규정상 경찰 장비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이것을 틀렸대요. 이것이 왜 틀렸냐면 이것이 이제 왜 틀렸냐면 해설을 보시면요. 그냥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가 아니라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넣어서 좀 틀렸대요. 너무 좀 지엽적으로 좀 했는데 하여튼 숙지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경찰관은 둘째 줄 끝에 시도청장의 명령에 따라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맨 뒤에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 맞습니까? 이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만 그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뭐냐면 살수차, 혼합살수. 혼합살수가 이제 최루액 혼합살수죠. 그래서 살수차하고 혼합살수만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라고 유해성 경찰비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살수차, 그다음에 혼합살수만 시도청장의 명령에 따라라고 돼 있고 여기 가스차하고 물포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스차, 물포. 이런 물포는 해경이 쏘는 것이고 살수차는 육경이 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경이 쏘다가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수차하고 혼합살수에는 시도청장의 명령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 대신 여기 나온 지금 가스차하고 물포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구별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도청장의 명령에 따라 이것은 살수차하고 혼합살수가 최루액 혼합살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수차하고 혼합살수만 시도청장의 명령에 따라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에 사용 기록의 보관, 살수차 분사기, 전자충격기, 전자장패, 무기, 분무쌀만 모든 경찰 장비 사용할 때 사용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무쌀 가장 중요한 거, 분사기, 최루탄, 무기, 그 다음에 기타 장비 안에서 살수차. 우리 살수차로 직사살수하다 그냥 농민까지 죽여버린 그 살수차. 그래서 분무쌀에 대해서만 사용 기록을 기록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 기록의 보관이 책임자 책사감이에요. 책임자 책사감. 뭐냐면 경직법에서는 책임자가,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는 책사감. 책임자 사용자가 감독자한테 보고하면 그 감독자가 기록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경직법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경직법이니까 경직법에서는 책임자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책임자 책사감이죠. 경직법에서는 책임자, 대통령에서는 책사감, 책임자 또는 사용자가 감독자한테 보고하면 그 감독자가 기록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 책사감 이렇게 숙지를 해 주십시오. 경직법에서는 책임자, 대통령령에서는 책사감. 그래서 책임자 책사감 이렇게 숙지 좀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경찰관의 직무 수행 및 경찰 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올해 이제 경감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시험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보여.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엄청 이게 당황스러운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자,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방법 및 그 과정에서 어떤 경찰 장비를 사용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춰서 뭐냐면 머릿속에서 뭐 상상해서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해당 그 상황,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또 구체적인 위험성. 그래서 막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 실제 상황, 실제 위험성.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 위험성이고요. 그런 것에 비춰서 경찰관이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유해를 가했다면,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쌍용차 진압할 때 제가 그때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경무과장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최루액을 섞어가지고 최루액을 막 엄청 많이 섞어가지고 헬리콥터로 막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위하시던 분들이 대형 새총을 만들어가지고 그 대형 새총에 나사 볼트 너트 같은 거 막 2만 원 나사 볼트 같은 거 우리한테 쏘면 우리 경찰 방패 맞으면 막 금이 쫙쫙 하고 막 그랬어요. 경찰 방패가 엄청 튼튼한 거거든요. 막 금이 쫙쫙. 그러니까 방패 맞았으니 망정이지 뭘 맞았으면 빵꾸 뻥 나는 거죠. 그걸 헬리콥터에다 쏜 거예요. 헬리콥터 써가지고 헬리콥터가 떨어지진 않고 찌그러졌어. 막 여기저기 막 찌그러졌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한 거예요.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제 이게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셋째 줄에 직무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즉 헬리콥터를 최루액 살수하는데 헬리콥터를 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시위대에서 막 새총으로 볼트, 너트 같은 걸 헬리콥터에 쏴가지고 다 찌그러뜨려 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끝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노조에다가. 이게 그 판례입니다. 자, 타인의 생명 신체 유해를 가했다면 불법적인 농성의 진압을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해당 경찰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유해의 정도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그냥 정해진 용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면 그러면 괜찮겠지만 그걸 넘어가서 이상한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헬리콥터를 최루액 뿌리는 것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판례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된다. 헬리콥터로 최루액 막 엄청 강하게 섞어가지고 뿌린 거 위법한 직무 집행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경찰관이 농성 진압의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 수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 신체에 대한 유해를 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헬리콥터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 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새총으로 볼트 쏴가지고 막 헬리콥터 그렇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신체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노조 헬리콥터 찌그러뜨린 거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중간중간 빵꾸 뚫어서 냈는데요. 그 헬리콥터 사례를 좀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험 현장에서는 이게 겁나 어려운 문제죠. 보지도 못했던 판례를 그냥 중간에 빵꾸 뚫어가지고 단어를 물어본 거라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근데 잘 보시면 뭐 이야기는 이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거 그 빵꾸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또 헬리콥터로 최루액 살수한 거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봤다. 거기에 대해서 새총으로 쏴가지고 헬리콥터 막 찌그러뜨린 거 잘못 아니다. 손해배상할 책임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도, 그 결과도 좀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자, 923번 유해성 전차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경찰관은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 유해와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봉 또는 호신용 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아, 이게 틀렸대요. 뭐 틀렸냐면 그 사이에다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그 바로 뒤에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것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서 틀렸대요. 아, 굉장히 어렵죠. 아, 이런 진짜 어려운 문제 이런 건 진짜 저는 제가 출제위원이면 절대로 이런 건 안 내는데 다만 유해성 전염비 규정에서 각 경찰 장비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둔 데에는 다 이런 문장이 다 있어요. 필요한 때에는 또는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런 문장이 다 들어있어. 다. 즉 유해성 전염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모든 경찰 장비가 아니라 유해성 경찰 장비만 규율하고 있는 것이 유해성 경찰 장비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장비 아니야. 그래서 그 유해성 경찰 장비 규정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구체적으로 규율할 때는 다 이게 다 붙었다니까요. 필요한 때에는 또는 뭐 필요한 때는 최소한을 보면서 이게 다 붙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2번에도 필요한 때에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도 뭐가 붙어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유해성 전장비 중에서 세부적으로 전장비를 끄집어내서 구체적으로 서술할 때는 이런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는이란 말이 필요한 때에만 필요 최소한도에서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례 원칙을 규율한 것이 이 필요한 때에는 또는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게 비례 원칙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을 모든 경찰 장비 하나씩 떼내서 얘기할 때 유해성 경찰비 규정에서는 유해성 경찰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유해성 경찰비 하나씩 떼서 서술할 때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924번 보겠습니다. 924번. 다음은 유해성 전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자 디귿에 중간에 자 경지법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 전문가는 30일 이내 경찰청장한테 제출해야 되고 그럼 경찰청장은 3개월 이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왜 경찰청장을 더 길게 만들어놨어? 경찰청장은 최종적으로 제출하고 나면 엄청 박살 나거든요. 국회가 제일 무섭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세밀하게 아주 밀도 있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30일 이내, 경찰청장은 3개월 이내 그렇게 제출해야 되고요. 자 미엠을 보시면 아까 사용 기록의 보관 규정이 있었죠. 아까는 경직법이었죠. 경직법은 책임자가 여기 유해성 전장비 규정에서는 책사감이 그래서 책임자 책사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해성 전장비 규정 2조 2호부터 4호까지 유해성 전장비 괄호에 대신 4호가 기타 장비인데 기타 장비에서는 가스차만이 아니라 분무쌀이죠. 분무쌀 살수차 분사기 초를 탄 무기 그 다음에 살수차만 분사기 초를 탄 무기 살수차만 가스차가 아니라 살수차만을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 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책사죠. 책사 그죠? 현장 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책사 사용 보고서를 작성해서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를 책사감인 것이죠. 그러면 맨 마지막 감독자가 이를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사감이죠. 책사감 책임자 책사감 경직법에서는 책임자가 그것을 구체화시킨 대통령 유해성 경찰비 규정에서는 책사감 책임자 또는 사용자가 감독자한테 보고하면 감독자가 3년간 보관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기록해서 보관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925번 유해성 경찰장비 규정상 경찰 장구는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 경찰 장구가 수포봉방이에요. 경직법에서는 수포봉방 대통령령에서는 수포봉방 플러스 그 확장형 뭐 전자 뭐 이런 것이 들어간 거 거기다가 전자충격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거기 수포봉방 기억의 수갑 리을의 경찰 봉 수포봉 그 다음에 비읍의 전자충격기까지 이 전자충격기 지금 엄청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쏴? 무기가 아니니까 쉽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기면 못 쏘죠. 쐈다간 징계 먹죠. 근데 무기가 아니니까 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쏘려고 전자충격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막 쏴요. 여러분 전자충격기 그 카트리지 하나에
10여 년 전에 5, 6만 원 했었어요. 5, 6만 원. 지금 얼마일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지금 한 7, 8만 원 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우리 또 많이 쓰면 또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하여튼 한 7, 8년, 10년 전쯤에 하나당 5, 6만 원 했었어요. 그거 막 엄청 쏩니다. 연습도 엄청 하고 막 실제로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게 된 거죠. 나라가 잘 살면 치안도 하기가 이제 좀 쉬워지죠. 어쨌든 그 비싼 거 어떻게 이렇게 막 쏠 수 있어? 무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무기가 아니야. 넣을 수 있는 곳이 경찰 장구로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전자충격기가 경찰 장구에 해당한다라고 생각 꼭 해주시고, 아래 보시면 유성 전차장비 규정에서 이 경찰 장비를 구분할 때 경직법하고 다르게 기타 장비가 하나 들어와 있죠. 이 기타 장비에 뭐가 있어? 차에 물 섞다. 차 물 섞다. 차에 물 섞다. 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물을 섞은 거지. 작살 난 거지. 어쨌든 차에 물 섞다. 그래서 각종 차, 뭐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저 맨 끝에 도주 차량 뭐 나오고 도주 차량 차단 장비. 그다음에 나머지 물 섞다. 물포, 석궁, 다목적 발사기. 그래서 기타 장비는 차에 물 섞다. 경찰 장구는 수포, 봉방 플러스 전자충격기. 그 다음에 가스 발사총이 있습니다. 가스 발사총. 비록 총이지만 가스 발사총이 가스 쏘는 거니까 분사기 최루탄입니다. 가스 발사총 비록 총이지만 가스 발사총이 총의 작동 원리로 가스를 쏘는 거지. 가스 발사총이에요. 총의 작동 원리로 쏘지 마. 가스 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사기 최루탄에 들어갑니다. 비록 총이지만 분사기 최루탄이다. 다음 페이지 27번 볼게요. 27번. 927번. 자, 옳게 구분한 것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그냥 기억부터 한번 해보면, 기억, 살수차, 차에 물 섞다. 그래서 기타 장비고요. 자, 니은, 산탄총은 총이니까 무기. 총 중에서는 가스 발사총만 가스를 쏘는 것이니까 분사기 최루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무기에 해당하고요. 자, 포승, 수포봉방 경찰 장구고요. 전자충격기 리을 경찰 장구고요. 미음의 가스 발사총, 이게 총인데 분사기 최루탄입니다. 가스를 쏘는 거기 때문에, 총의 작동 원리로 가스를 쏘는 거기 때문에 분사기 최루탄이고요. 석궁, 차에 물 섞다 기타 장비. 가스차, 차에 물 섞다 기타 장비. 경찰봉, 수포봉방 경찰 장구, 수포봉방 경찰 장비. 경찰 장구. 자, 928번 유해성 정차장비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권총, 소총, 기관총, 함포, 크레모와 수류탄, 가스 발사총은 무기에 해당한다? 가스 발사총, 가스 쏘는 것이니까 분사기 최루탄 틀렸습니다. 무기가 아니고요. 자, 929번 유해성 정차장비 규정 1번에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서 전극침을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충격기 원래 몸통에 발사하는 거잖아요. 몸통에 발사하는 것이니까 얼굴에 발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3번에 전차관은 가스 발사총을 사용할 경우, 가스 발사총은 원래 어디다 쏘는 거죠? 얼굴에다 쏘는 거지. 가스 발사총 질식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얼굴에다 쏴야 질식하지. 코 근처에다 쏴야 질식하지. 몸통에다 쏘면 뭐요? 그냥 기스만 긋는 거지. 그래서 얼굴에다 쏘는 거예요. 얼굴에다 쏘는 것이지만 1m 이내에서는 얼굴을 향해서 발사하지 말래요. 1m에 너무 가까운 데서 발사하면 이 눈을 감기도 전에 눈에 닿아가지고 실명하거나 막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꿔서 하면 안 됩니다. 바꿔서 뭐 1m 이내 이거를 위쪽으로 전자충격기에다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자충격기는 원래 몸통에다 쏘는 것이니까 얼굴을 향해서 쏘지 말라는 것이고, 이 가스 발사총은 원래 얼굴에다 쏘는 것인데 너무 가까운 거리 1m 이내에서는 얼굴에다 쏘지 말라는 것이고요. 자, 4번에 최루탄 발사대가 있고 최루탄 발사기가 있습니다. 자, 대15 최루탄 발사대는 15도 이상 각도를 주도록, 그래서 대15는 이렇게 수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루탄 발사대 그 다음에 최루탄 발사기, 이렇게 최루탄 발사대는 15도 이상,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이상. 그래서
수류탄 발사기는 사람이 손으로 잡고 쏘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잡고 쏘면 막 흔들리겠지. 흔들리니까 직사로 쏘지 않으려면 더 높이 들어야죠. 그래야 흔들리더라도 직사로 쏘지 않죠. 왜 그래? 포물선으로 그래서 쏘면 덜 위험하지 않습니까? 보고 피할 수가 있잖아요. 직사로 쏘면 바로 직통으로 얼굴 같은 데 맞아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수류탄 발사기는 손에 들고 쏘는 거니까 좀 더 높이 각도를 해서 포물선을 그래서 쏘라는 겁니다. 수류탄 발사대는 차량에 붙어 있는 거야.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15도 이상 각도만 두면 직사로 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15, 대15 수류탄 발사대는 15도 이상. 그러면 나머지 하나 수류탄 발사기가 30도 이상. 자, 930번 유해성 경찰장비 규정. 자, 2번에 경찰관은 14세 이하가 아니라 14세 미만이에요. 야, 미만을 이하로 해서 우리 저 승경 16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잔인합니다. 잔인해.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문제죠. 14세 미만하고 14세 이하는 완전히 다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죠.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장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해성 경찰장비 규정에서는 임산부 또는 14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전기로 지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자, 대신 권총 소총은 총기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 임산부한테 권총 소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총기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는 임산부나 14세 미만한테 권총 소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총 소총을 임산부 14세 미만한테 사용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14세 미만이나 임산부가 총기 폭발물을 가지고 막 대항할 때는 권총 소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대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 전기로 지지는 것은 예외가 없는 것이죠. 전기로 지지는 것은 그래서 전자충격기나 전자방패는 그냥 무조건 14세 미만 임산부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해놨고요. 자, 31번, 32번 넘어가고요.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자, 경직법. 자, 1번에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유해 발생 억제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맨 끝에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직법 장구 분무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채생이죠. 채생공 채생인데 그 생이 생명, 신체, 재산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불법 집회 시위 이런 말도 들어가고요. 왜냐? 분사기 최루탄 불법 집회 시위할 때 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다만 셋째 줄에 현장 사용자가 판단해서가 아니라 현장 책임자가 판단해서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왜냐? 집회 시위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경찰관 한 사람은 우리 막 기동대 부대로 배치가 되는데 한 사람이 판단해서 막 맘대로 그냥 최루탄 쏴버리면 작살나겠지. 뭐 집회 시위대한테 맞아 죽어버리죠. 그러면. 그래서 지휘관 판단하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지휘관이 현장 책임자인 거죠. 현장 책임자. 그래서 현장 사용자가 아니라 현장 책임자가 판단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우리가 부대로 동원되니까 그 부대원 한 사람이 자기 판단에 최루탄 쏴버리면 진짜 맞아 죽죠. 그래서 지휘관 판단해서 쏘도록. 그 지휘관의 표현이 현장 책임자인 것이죠. 자, 934번에 유해성 경찰장비 규정. 자, 2번에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차에 물 섞다, 기타 장비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차에 물 섞다. 지금 차에 물 섞다만 있어요. 자, 3번에 근접 분사기, 가스 분사기, 가스 발사총 하면서 고무탄 발사 겸용은 제외돼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포함되고 뒤에도 포함되고 하여튼 포함됩니다. 자, 935번에 유해성 경찰장비 규정. 자, 4번에 경찰청장은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하면 그냥 무조건 신규 유해성 경찰장비 경찰 유해성 경찰장비를 신규로 도입할 때 해야 하는 것이 안전성 검사입니다.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3개월 기간을 많이 둔 것이 국회로 가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많이 둔 겁니다. 국회가 왕이에요. 이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 왕이죠, 왕. 그래서 우리 경찰이 누구한테 죽어? 하여튼 국회한테 죽어요, 국회한테. 그래서 국회로 가야 이게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면밀히 준비하도록 3개월 이내에 이렇게 길게 기한을 잡아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936번. 유해성 전차장비 규정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에 무기에는 산탄총, 유탄발사기, 3인치포, 전자충격기가 무기라면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엄청 사용한다니까요. 경찰 장구입니다. 무기 아니에요. 자, 937번 경찰 장구인 전자충격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에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 3회 이상 투기 명령을 한 뒤 제압자를 제압해야만 한다. 우리 총기 사용할 때는 총기는 미리 구두나 그다음에 공포탄으로 경고하고 사용해야 되죠. 총기는 미리 구두 또는 말로 또는 공포탄으로 경고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또 급박할 때는 또 예외가 있고요. 자, 그런데 전자충격기는 그런 거 없어요. 전자충격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쏘려고 전자충격기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충격기는 사전 경고 필요치 않습니다. 일단 이 경직법이나 유해성 경찰비 규정에서는 하여튼 전자충격기 사전 경고 필요치 않습니다. 자, 938번에 정차장구인 전자충격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자충격기. 3번에 공무수행에 대한 항거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경찰 장구잖아요. 그래서 장구 분모의 첫 번째 경찰 장구입니다. 경찰 장구. 그래서 채생공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 공무집행 항거 제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고요. 자, 4번에 14세 미만 임산부에 대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맞고요. 14세 미만 임산부한테는 하여튼 전기로 지지는 거 전자충격기나 전자방패는 아예 그냥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자, 939번에 유해성 전차장비 규정. 자, 4번에 유해성 전차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30일 이내에 그러면 경찰청장이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3개월 이내에 굉장히 많이 빈출되는 지문입니다. 자, 40번에 940번 자, 손실보상 1번에 맨 끝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자, 검거보상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왜 그래? 이 손실보상이 뭐예요? 우리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했는데 국민이 특별한 희생을 당한 경우가 이 손실보상에 해당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학 처 앞에서 외관적 위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밤에 순찰을 도는데 집안에서 막 사람 살려 해서 문을 깨부수고 들어갔어. 노인네가 보청기 끼고 막 귀가 안 들려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놔서 TV 살인사건이었어요. 자, 이때 우리 경찰관이 위법해요? 아, 적법하죠. 그런 때 문 때려부수고 들어가라고 경찰관 월급 주면서 고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법한 것입니다. 적법한. 그러나 그 노인네는 날벼락을 맞은 거죠. 문 때려서. 그거 어떻게 고쳐 노인네가. 그것은 손실보상 해줘. 나라에서 고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손실보상입니다. 이 손실보상 해줘야 돼? 해줄 수 있어.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답니다. 대신 검거보상금은 신고 좀 했다고 해서 칭찬해 줄 수도 있고 칭찬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검거보상금 줘? 안 줘요. 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안 준다니까. 예산은 엄청 잡혀있어. 그래서 막 위에서 연말 되면 막 시도청에서 그거 막 검거보상금 좀 많이 집행 좀 하라고. 왜냐면 집행 안 하면 깎이거든 이게. 그래서 엄청 집행하라고 엄청 얘기해도 집행 안 한다니까. 왜? 형사들이 바빠서
그거 주려면 막 서류 꾸며야 되고 막 불러야 되고 막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안 준다니까. 왜 안 줘? 안 줘도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거 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답니다. 손실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하야 한다. 검거 보상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자, 3번에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 날로부터 3년, 안 날로부터 있은 날, 안 날로부터 있은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있은 날로부터. 그래서 안 날로부터 3년, 그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즉 발생한 날부터 5년, 3년 5년이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5년, 발생한 날부터 5년 그렇게 됩니다. 그걸 바꿔서 올해 경관시험에서 출제를 했었어요. 41번 넘어가고 42번 또 손실보상. 1번에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가 정처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이 손실보상 생명, 신체, 재산까지 들어갑니다. 재산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 신체까지 들어가요. 원래 행정법상 손실보상에서는 재산상 손실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찰 관련해서는 생명, 신체가 엄청 중요했죠. 왜냐면 우리 경찰이 뭐 체포하다가 뭐하다가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면서 뭐 국민 이 손목을 부러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막 생명, 신체랑 연관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찰 관련된 손실보상에서 생명, 신체가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조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처음엔 재산만 들어왔다가 몇 년 전에 이 생명, 신체까지 이제 함께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 입은 경우 다 들어가 있고요. 그 괄호에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해서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를 제외해. 이 사람은 더 착한 사람인데 당연히 포함하죠. 국가는 그 손실 입은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야 한다. 맞고요. 자, 2번에 둘째 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는데 환수해도 되고 환수하지 않아도 돼. 환수해야 한다죠. 환수해야 한다. 자, 3번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누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래서 이게 저 지정대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정대리가 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우리 저 법정대리 중에서 법정대리를 협의회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로 나누죠. 그래서 법정대리가 뭐야? 법에 정해져 있는 대리가 법정대리죠. 그러니까 이 지정대리도 법에 정해져 있죠. 근데 어떻게 정해져 있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누가 그냥 위원장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정행위가 필요한 거. 그렇게 규정되는 것이 이 지정대리죠. 그래서 여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관련해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정대리의 대표적인 예로 얘기가 됩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자, 43번 역시 손실보상. 자, 이번에 소속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 경찰청, 해경청, 시도청, 지방해경청, 경찰서, 지방해경서, 경찰서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다가 14억 물어준 적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 돈으로 물어준 건 아니지. 나라 돈으로 물어줬는데 지방청 통해서, 시도청 통해서. 그래서 14억처럼 이렇게 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은 경찰서 단위로 막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정책적으로 좀 더 큰 틀에서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곳에서만, 경찰청, 시도청에서만. 이거 반대로 검거보상금은 그냥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에도 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에 다 보상금 심사위원회, 검거보상금,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 다 있는 것이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엄청 큰 금액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 시도청에만 그렇게 둡니다. 44번 넘어가고요. 45번 볼게요. 자, 45번 역시 손실보상. 여러분 나다라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멸실훼손하고 나다라 이렇게 묶어가지고 멸실훼손.
마는 이제 멸실훼손 외에, 마는 멸실훼손 외에 이제 밑줄만 쳐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 다라가 멸실훼손, 마가 멸실훼손 외에, 자 멸실훼손한 경우는 나 다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면, 자 나의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 금액,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 상당 금액. 자 다의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환가액. 근데 교환가액이 손실을 입은 당시에, 손실을 입은 당시에, 왜냐 손실을 입혔어. 뭐 얼마짜리를 손실 입혔어? 그 당시에 얼마의 손실을 입힌 것이 그 당시에 딱 나오는 것이, 지나간 다음에 하면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무쌍하게 하면 안 되고, 손실을 입은 당시에 교환가액. 자 라에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이제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평택경제에서 14억 물어준 이유가 큰 크레인을 빌렸어요. 근데 그 큰 크레인을 세 대를 빌렸는데 하루에 850만 원, 하루에 450만 원, 또 뭐 150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 이렇게 세 대를 주고 빌렸어요. 그 중에서 중간치가 부서졌어. 중간치가 불나가지고 빼버렸어요. 근데 불 나니까 이제 고장났다 그래가지고 공업사 들어가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 고치는데 해외에서 부품이 들어와야 된대. 그러니까 엄청 비싸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 기다리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하루에 450만 원씩 막 하루에 막 계산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한 두세 달 돼버리니까 이 수리비하고 영업 못한 거 해버리니까 14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라에 영업자가 영업을 못했어. 영업하지 못한 것까지 손실 보상으로 물어줍니다. 자 마에 멸실훼손 외에 제한상 손실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외인부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경찰이 집회 시위 때문에 막 출동했는데 음식점 앞에서, 음식점 출입문 막 가리고 그 앞에서 서가지고 경찰이 근무를 했다고 해보세요. 영업 안 되잖아요, 음식점. 그러면 장사 못한 거 인과관계에 맞춰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실훼손 외에는 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외인 부대죠. 외인 부대. 멸실훼손 외 인과관계.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멸실훼손 외, 이거 말고 다른 거, 멸실훼손에다가 인과관계가 붙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외인, 멸실훼손 외에만 인과관계가 붙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붙으면 틀린 지문이고요. 자 946번에 자 손실보상. 자 나의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대통령령은 뭐예요? 경직법 시행령입니다. 경직법 시행령. 그래서 우리 법률에서 부령으로 유임한 것은 복지, 부령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 복지에 관한 사항, 경찰 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으로. 그 다음에 지구대 파출소 설치 기준, 국자법에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으로 해서 복지, 부령 정도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경직법에서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임을 해놨고요. 자 다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에 손실보상 심의를 설치한다? 경찰서는 아니죠. 엄청 큰 금액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경찰서 단위로 막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청, 시도청에만 두고, 대신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검거보상금은,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에까지 두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947번만 하고 그만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손실보상. 자 1번에 국가는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 신체,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보상해야죠. 그래서 하여튼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항도 보상을 하는 사항이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자 2번 3년 5년이죠. 자 안날로부터 3년, 이튿날로부터 5년. 안날로부터 3년, 이튿날로부터, 그 이튿날이 발생한 날. 그래서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자, 3번에 맨 끝에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죠. 호선. 그래서 호손 중국인 추. 호손 중국인 추. 그래서 호손 중국인 추. 호손 중국인 추. 위원장 호선하는 상. 호선이라는 건 이제 서로 정하는 것이죠. 위원들끼리 그냥 서로 정하는 거. 그래서 호손에서 호선을 떠올리셔야 되는 것이고, 대신 따지는 것은 손부터 따져주셔야 되는 거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이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시도자경위 위원 추천위원회. 이런 것들은 그 위원장을 서로 정합니다.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죠. 호선. 네,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해요. 내일 토요일인데 31일이죠. 네, 내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차피 뭐 일요일 쉬면 됐지 뭐. 여러분 저기 하실 때는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내일 그 다음에 저기 월요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